자, 이번에 6.17 대책 나온 거, 이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추세에 미치는 영향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현재의 상승은 무엇에 의한 것이다? 공급 물량이 없어서 나오는 상승이다. 즉, 입주 물량이 없어 나오는 상승이고 공급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공급 확대책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시장에 미치는 영향, 추세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번 대책에 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하지 않는 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법인은 끝났습니다. 법인이 끝났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법인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법인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있고 있는데 그게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끝났다는 거냐면 시장의 공급 수요 주체로서의 법인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실래나? 그냥 그런 거보다 들으세요. 일단 처음은. 자, 무슨 얘기냐면 그젠가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10억이었대요. 근데 지금도 10억이 가장 많대요. 예. 근데 지금은 기준이 조금 더 올랐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뭐 25억이라는 분들도 많고 30억이라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럼 저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자산이 얼마냐가 부자의 기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요. 예전에는 자산이 얼마냐가 부자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부자의 기준을 자산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현금 흐름. 내가 창출해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장 초반에 2014, 2015년도에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10억 만들기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 그만두고 10억 만들기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분들은 만났어요. 오시라고 제가 얘기 좀 했습니다.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회사 그만두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사 그만두지 마셔라.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은 뭐 경제적 자유를 찾겠대요. 제가 얼마 있으면 경제적 자유 찾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한 10년 전이죠, 벌써? 젊은 분들이 많으셨는데 되게 꿈은 소박하세요. 10억? 여러분들 지금은 10억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자면 그때 10억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억 얘기하시길래 10억 있으면 정말로 경제적 자유가 찾아질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합니다. 여러분들 10억 가지고 경제적 자유 가능할 거 생각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있으시다면 정신 차리세요. 택도 없습니다. 10억 가지고 절대 경제적 자유 못 찾습니다. 20억? 안 됩니다. 30억? 안 돼요. 30억 가지고도 경제적 자유 못 찾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뀐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자산을 가지고 부자를 나누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구시대예요. 지금은 자산 가지고 부자 나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왜 10억이 부자의 기준이었는지 아세요? 과거에는 10억이 부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와 부자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자를 보통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하죠. 이제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 돈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내비둬도
자산이 벌어들이는 수익 가지고 나는 생활이 되라는 뜻이에요.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산이 벌어들이는 수익 가지고 자산의 손실 없이 자산이 벌어들이는 수익만 가지고 써도 내가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그 기준이 왜 10억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여러분들 상가 같은 경우 수익률이 한 7%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7% 나왔어요. 2008년도 이때 보통 상가 수익률이 7% 나왔어요. 그럼 10억이면 얼마죠? 10억, 2억, 1000. 7%면은 한 7천 되죠? 12달로 나눠보세요. 한 500에서 600 되죠? 여러분들 10년 전에는요, 500에서 600이면은 한 달 생활비가 됐어요. 그 10억이면은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생활이 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경제적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자의 기준이 10억이었던 이유는요, 10억이라는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내 생활비를 갖다가 감당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억 만들기가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수익률이 7%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지금 수익률요, 은행 수익률은 1%가 안 돼요. 1% 안 됩니다, 은행. 1% 안 되고,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을 하면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제가 신도시 쪽 도와봤거든요. 신도시 쪽이 3%가 안 돼요. 2점 몇 나옵니다. 그럼 과거 기준으로 예전엔 7%였죠? 근데 지금 2점 몇 된다는 얘기는요, 과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과거 기준으로 잡는다면 과거의 10억 부자가 지금의 몇 억 부자인 줄 아세요? 과거의 10억 부자였다면 지금은 그게 거의 얼추 25억입니다. 과거의 10억이 만들어내던 수익을 지금은 25억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근데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제가 법인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죠. 왜 법인이 수요소의 역할은 끝이에요.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익은 뭘로 만드냐? 단타예요, 단타.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이제 법인은 단타로서의 영향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단타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단타냐면은 보세요. 왜 단타인 줄 아세요? 숫자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률과 관련이 있는 게 금리예요. 현재 금리가 몇 프로죠? 금리가 0%대 금리입니다. 제로금리예요. 자산이 만들어낸 수익률이 0%대 금리인데, 그게 보통 이거 더하기 1.5에서 2를 하면은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에요. 금리가 뭐 0.7 몇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 보통 2 더합니다. 2.75 정도가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내죠. 세금 내잖아요. 자산세 같은 거 내죠. 종부세 같은 거 내죠. 그리고 또 뭐 내죠? 의료보험비도 올라갑니다. 또 뭐 있죠? 방수도 해야 되고요.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2%를 더합니다. 현재 자산이 만들어내는 그냥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2%대로 수렴을 돼 있는데,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종부세가 4%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률 자체가 2%밖에 안 되는데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4%가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자산은 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이젠. 여러분들 자산을 왜 자산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산을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하지 않고도 자산의 손실 없이 생활비를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이요, 자산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보다 더 적어요.
즉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법인이.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서의 자산은 자산의 의미를 잃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인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법인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점점 이런 추세가 법인 이외의 개인에게도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이 많이 벌어도 예전에 10억이 했던 일을 지금은 25억이 합니다. 근데 수익률이 좁아졌죠. 수익률이 작아졌죠. 예전엔 7%인데 지금은 2점 몇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세금이 아주 조금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7%일 때는요, 세금이 1%를 뛴다 하더라도 7에서 1%를 뛰어도 6%였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2.5일 때 2를 뛰면 어떻게 되죠? 2.5가 1.5가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요, 수익이. 뭔가 여러분 이거 느낌 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률이 적어진 상태에서 자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다면요, 이제 자산은 자산이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30억 가지고도 예전 10억이 하던 일을 갖다가 10억이 만들어내는 수익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산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찾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 많잖아요. 그냥 뭐 20억 벌고 뭐 30억 버신 분들 많은데, 제가 그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지 마셔야 해요. 안심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부자가 됐네, 이제 돈 써도 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맞아요. 금리가 자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건 분명히 맞습니다. 대신에 자산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하락시켰어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발생한 건 맞는데, 그러면서 자산의 의미도 퇴색시켰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꼭 좋은 거냐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산을 가지신 분도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1시간 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끊임없이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이거 지금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에 많이 늘어나신 분들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즉 매달 얼마의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상가 사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상가하는 것 자체도 금리가 낮아지면, 현재 금리 굉장히 낮아졌죠? 상가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자산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자산 가격의 버블이 발생을 했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더 가치가 높아진 건 뭐냐면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노동하시는 분들, 노동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근로소득분들, 사실 전 근로소득입니다. 예, 저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회사 그만두고 투자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가 혹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0억 30억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20억 30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못 하실 거예요. 게다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편히 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산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은 여러분들이 재산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요. 재산이 3억밖에 없는 분들은 3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뭐 커피숍을 차린다든지 뭘 차린다든지 했을 때 그게 망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20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갖다가 2번, 3번, 4번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시도를 많이 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즉 이제는 자산이 많아졌다는 게 자산만 가지고 편히 먹고 살 수 있기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자산이 많아지면 좋은 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 정도 실패를 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부동산 투자 못하신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근데 가능하면 실거주 주택은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금리이기 때문에. 저금리일수록 자가가 더 유리해요. 요건 또 설명하려면 한참이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저금리일수록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금리일수록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잘 안 나와요. 하락이 안 나고 거의 침체 수준에서 머무는데, 침체 수준에 머문다 하더라도 자가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저금리일 때는 실거주 비용이 자가가 더 적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가를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 안 했다고 자산이 적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부자의 기준이 자산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한 달에 현금 수입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면요, 꽤 많이 버시는 거죠.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면요, 예전 기준은 여러분들이 현금 10억 갖고 있는 자산가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을 번다면요, 현금 25억을 갖고 있는 자산가와 똑같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을 건다면 최소 현금 30몇 억에서 40억 자산가와 똑같아질 거예요.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의 다니는 직장, 현금 500만 원을 벌고 있는 직장을 관둔다는 얘기는요, 자산으로 30억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노동의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요. 자산이 뻥튀기 된 건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편에서 이번 장에 돈 많이 부신 분들 마음 놓지 마세요. 나 이제 자산 30억이니까 부자야, 놀고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 하지도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현금 30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것, 지금 현재 수익률 2.5, 거기다가 자산에 대해서 종부세니 뭐니 해서 세금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적어져요. 한 달에 500도 안 돼요. 400, 300이 옵니다. 여러분들 한 달 400, 300 수익 가지고 평생 경제적 자유를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돈 많이 벌었다고 마음 놓지 말고요, 항상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산이 많으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몇 번 더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금리가 낮아지고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각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산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을 갖다가 세금을 맞지 않는 쪽으로 옮기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현재로서는 일단은 주식에 대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많이 옮겨갔고, 또는 암호화폐,
또는 금,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자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봅니다. 거의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 많이 냈어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떼었지 자산에 대해서 소득을 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추세가 자산에 대한 소득 세금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돈 많이 벌었다고 마음 푹 놓고 계시면 안 돼요. 항상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 이제 더 중요한 게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현금 흐름 매달, 그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에게 되게 쓸데없는 얘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되게 쓸데없는 얘기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쓸데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을 하신다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러면 그때는 이 말이 그렇게 의미 없고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한 20분 넘었네요. 예, 이거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예, 오늘 여기서 한번 잠깐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